네,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중국에 대해서 한 두 개의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가장 시끄러운 것이 중국판 우버죠. 디디 추싱에 관한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전기 부족 사태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일단 디디 추싱이 지난달 30일에 뉴욕 증시에 상장하면서 기업 공개로 44억 달러라는 자금을 조달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좀 인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 정보가 미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지금 제재를 걸고 있잖아요. 이 내용 좀 더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디디 추신 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 창업을 했는데요. 뭐 온라인 배차뿐만 아니라 뭐 자가용 임대 그리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15개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중국에서만 회원 수가 3억 7,700만 명, 전 세계적으로도 4억 5천만 명에 이릅니다. 이러다 보니까 회원들이 갖고 있는 운행 기록이라든지 위치 정보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를 구성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거죠. 이 때문에 중국 사이버 규제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디지추싱이 불법 행위가 확인됐다면서 지금 45일간의 조사 과정에 들어갔는데요. 이 조사를 통해서 중국 전역의 교통과 관련된 정보가 안전하게 저장이 되어 있는지, 또 미국의 상장을 대가로 빅데이터를 넘겼는지, 또 사이버 공격 위험으로부터 안전한지를 조사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런 조사과 관련해서 붉은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와서 계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 디디추싱 사건의 사태를 좀 살펴보니까 중국 내에서 사업을 한다는 건 참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디디추싱 외에도 또 다른 기업들에 대한 규제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당국이 어떤 기업들을 주로 조사를 하게 되나요? 네, 공교롭게도 지금 조사에 들어간 기업들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입니다. 뭐 디지 출신 외에도 화물트럭 공유 기업인 원만만, 그리고 허처방, 그리고 구직앱 그 사이트인 보스트핀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요. 뭐 아무래도 중국과 미국 간의 금융 시장의 디커플링을 위해서 이런 작업을 들어간 것은 아닌가 보여지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중국이 이거와 관련된 조사에 근거로 내민 게 6월 달에 발효가 된 데이터 안전법입니다. 이 법은 국가 경쟁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빅데이터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중국 정부는 이전부터 거대 그 플랫포머죠. 알리바바, 텐센트, 메이투안에 대해서는 독과점 금지 카드를 이용해서 벌금은 부과한다든지 경영진을 교체해 왔습니다. 이번에 독점금지법에서 적용받지 않는 플랫포머들에 대해서는 데이터 안전법이라는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요. 데이터를 정확하게 정부 규칙대로 수집했는지, 처리와 저장은 규정에 맞는지, 이것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도를 전면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서약서까지 제출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서약서까지 작성한다고 하니까 좀 갈수록 무리한 요구가 좀 심해지는 것 같은데요. 이런 간섭을 좀 비판하거나 아니면 서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기업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또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정부에 저항을 한다든지 비판을 했을 경우에는 알리바바 마인처럼 실종되는 사건들이 다반사로 일어나는데요. 대표적으로 공산당을 비판하고 그리고 공공장소에 사라진 그 기업인들이 많습니다. 이 중에 2015년 12월에 운용 자산만 1,15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판 워렌 버핏이라고 부르는 포션 인터내셔널의 거광창이라는 사람은 상하이 공항에서 체포 영장 없이 바로 연행이 됐고요. 또 코로나 대책을 비판하고 시진핑을 광대라고 불렀던 중국의 부동산 재벌인 렌지 치안 같은 경우에는 당적 박탈, 자산 몰수, 뇌물수수와 권력남용죄로 무려 18년형을 언도받았습니다.
또한 홍콩으로 돈피했던 투모로우그룹의 자오시안화 같은 경우에는 홍콩의 포시즌 호텔에서 얼굴을 두건으로 어, 덮은 채 휠체어에 실려서 중국으로 강제 소환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 이후에는 공공장소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요. 그룹은 공중 분해가 되고 정부 소유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연말까지 중국은 30개 민간 IT 기업의 CEO를 교체하는데요. 만약 저항을 한다면은 전임자들처럼 행방불명이 된다든지 그룹의 소유자가 바뀌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붉은 리스크를 항상 감안하셔서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정말 이렇게 이런 조치들이 지금 시대에는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좀 믿기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반인권적인 행위라는 중국의 속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네, 규제를 하려는 그 속내는 아무래도 민간 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서 대량의 개인 데이터들을 시진핑이라든지 당이 가져가겠다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년 2월 달 디지털 위안화를 정식 법정 통화로 발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전자상거래상의 경제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감시하는 데 넘어서 일상생활의 돈의 흐름까지도 모두 추적할 수 있게 됐는데요. 또 여기에 디디 추싱이라든지 메이투안, 바이두 쪽에서 모은 소소한 데이터까지 모아진다면은 지금 현재 휴대폰을 통한 위치 추적 그리고 안면 인식 카메라를 통한 국민 일상 행동까지 관찰할 수 있는 완벽한 빅브라더 사회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축적된 빅데이터들이 진화된 AI와 같이 접목이 된다면 시진핑 국가 주석이 추구하는 중국의 눈의 가시와 같은 반정부 세력이 누군지 불순분자가 누군지 가려낼 수가 있고요. 불온한 사상까지도 차단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대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은행 대출이나 구직 활동, 여행상의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년 2월 이후부터는 행복한 감시 사회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중국이 빅브라더 사회를 꿈꾼다. 굉장히 생각만 해도 무섭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요즘에 미중 관계가 좋지 않다 보니까요. 뭐 중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중국 기업들에 대한 좀 제재를 강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 내에 중국 기업들이 진출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세계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투자가들 사이에는 위험 허용도가 지금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적자 기업인 중국 기술주와 관련해서도 아무래도 미국 증시에 상장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일어났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올해 중국 기업의 미국 내 그 IPO는 무려 36건이나 달했고요. 조달 금액도 125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중국 기업이 처음으로 미국에 상장됐던 1995년 이후에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 상하원 같은 경우에는 회계 감사를 거부했을 경우에 중국 기업들에 대한 매매를 금지시키는 법안도 통과시키긴 했지만 미국 SEC 증권거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상장과 관련된 새로운 규정을 아직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 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 앞으로 계속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하지만 돈의 흐름은 이런 전쟁과 무관하게 계속 흘러다니기 때문에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다든지 인민군과 관련된 기업이 아니면은 미국 증시에서도 앞으로도 계속 IPO가 활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규제가 더 심해지기 전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중국 기업들 그리고 중국의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전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중국 남부 지역의 9개 성지에서 전력 부족 사태가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2011년 이후에 가장 심각한 사태라고 하더라고요. 상황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네, 중국 남부 지역의 지금 전력 부족 사태가 아주 심각해진데요. 이게 현재 중국 중부 지역까지도 확산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가뭄으로 인해서 수력 생산에 좀 차질을 빚고 있고요. 또 계절적으로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고요. 또 석탄 부족이라는 삼중고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력난이 아주 심각한 지역은
중국 안에서도 공장이라고 불리는 광둥성인데요. 벌써 한 달째 전력 공급에 제한이 지금 가해지고 있고요. 순번제로 화력 발전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두 차례 정도는 어떤 공장이든지 간에 생산을 중단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생산 차질로 인해서 글로벌 공급망의 병목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는 그 시기에 있는데요. 특히 신경제의 메카인 그 광동성 같은 경우에는 통신회사인 화웨이, 오포, 비포가 위치하고 있고요. 또 백색 가전업체인 메이디, TCL, 그리고 애플 아이폰의 부품 생산 기지뿐만 아니라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배터리를 만드는 BYD, 세계 최대 드론 업체인 DJI, 그리고 중국의 최대 파운더리 업체인 SMIC가 여기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반도체라든지 배터리 그리고 애플 아이폰과 관련된 제품의 생산 차질이 좀 빚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계의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망도 시간이 갈수록 혼돈에 좀 빠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말씀만 들어도 핵심 사업들이 움직이고 있는 이 광둥성의 지금 전력 부족 사태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상당히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전력난이 계속해서 보도가 됐었는데요. 해소가 되지 않고 계속 문제가 좀 발생하는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전력난을 일으킨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석탄 가격의 급등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은 석탄 화력 발전소의 의존도가 60% 남짓인데요. 아무래도 여기에 들어가는 석탄 가격이 톤당 15만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70%나 급등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바로 해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시진핑의 탄소 제로 정책과 맞물려서 석탄 생산은 지금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또 중국은 발전용 석탄 수입의 60%를 호주에 의존하고 왔습니다. 호주와의 무역 분쟁이 지금 현재 계속 진행이 되면서 수개월째 호주로부터 수입량이 제로 상태에 좀 빠지고 있는데요. 가격도 저렴하죠. 질도 좋고 운송도 편리한 호주산 대신 인도나 인도네시아, 남아공, 남미 쪽으로 수입선을 지금 다 바꾸는 작업을 하고는 있지만 가격도 비싸고요. 질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대량의 석탄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의 전력 부족 위기는 앞으로도 좀 당분간 계속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석탄에 좀 의존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외교적인 문제가 해소가 돼야지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외교적 해법 외에는 이 전력 부족 사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네, 호주로부터의 석탄 수입만 재개가 허가가 떨어진다면은 전력난은 바로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시주석이 아무런 외교적 성과 없이 호주로부터 수입을 재개한다면은 정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내년 한 10월 전후에서 있는 당대회에서 상비 임기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체면을 중시하는 시 주석이 계속 호주에 대한 강경 자세를 고수할 경우 역으로 호주가 중국에 대해서 철강서 수출을 막게 된다면은 중국 경제는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질 수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시진핑은 계속 악수만 두다가 결국 외통수에 지금 걸린 상황입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뾰족한 그 대책도 없고요. 또 화력 발전소의 석탄 재고는 현재 안전 수준 이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석탄 가격을 올리고 그리고 전력과 관련해서 요금도 올려야지 수요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중국이 계속 고집을 피워서 이 전력 문제 해결하지가 않게 된다면 이 앞으로 경제 성장에도 하반기까지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전력 부족 사태가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 때문에 현재 다음 주 목요일 날 발표되는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은 7.2%로 크게 둔화됩니다. 1분기의 18.3과 비교해 보면 아주 빠른 속도로 중국 경제가 피크를 쳤다는 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올해 성장률은 8.5% 전후로 여전히 높겠지만 내년도가 좀 걱정입니다. 경제 예측 기관들에 따르면은 내년도 중국 경제는 올해 고성장에서 벗어나서 5% 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내년
가을에 있는 당대회를 앞두고 경제 치적을 쌓아야 되는 만큼 6% 정도까지는 경기를 연착륙시킬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분명한 것은 주시장은 모멘텀 게임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피크를 쳤다는 것은 아무래도 국내에서 중국 주식을 투자하시는 그 투자가들한테는 악재가 될 것은 좀 분명히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